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인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정을 달리 얘기하면 사용자가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로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이 사용자 인정은 두 개의 강의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차근차근 그 두 개의 강의록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 심보리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언젠가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근데 내 앞을 젊은 여자들이 지나쳤고 뒤에서 70점 된 할아버지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네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꼬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절대 늦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는 당신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구경에 나온 얘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황소발굽을 따르듯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이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이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애플 로고가 있고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네요. 이 Think Different는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동료들을 독려할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잡스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그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애플에 있었던 그 임직원들을 이끌어 나갔었죠.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을 알 수 있겠고 이 사용자 인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웹.config에 뭔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되고 그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올해 우리가 사용하는 인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인정 이후에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는 방법을 쓸 텐데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쿠키보다는 세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션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2학년 때 하기로 하죠. 오늘은 우리가 쿠키를 이용한 인정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가입과 로그인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여야 하는 회원 정보를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 레코드 하나를 추가해주면 사실은 우리가 그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되느냐? 이것은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겠고,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알아낼 때 우리는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벤치마킹은 잘하고 있는 상대로부터 이제 배운다라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런 의미에 의해서 우리 벤치마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와 옥션에 해당되는 그 사이트를 받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그리고 여기 주소 이런 정도 네 가지 정보를 우리가 다루기로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요청을 한 게 있죠. 그 요청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필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좀 하자 그랬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자면 생일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빨간색은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에 생일 같은 걸 우리가 추가 필드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넣어줄 수 있겠죠. 이메일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SMS 수신 여부라든지 또는 뭐 저기 이메일 수신 여부 뭐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4개 외에 무엇을 추가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그인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로그인 과정은 이제 달리 말하면 사용자 인정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 사용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회원가입 정보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인정을 받은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로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는 유저 아이디 대신에 이메일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형태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게 돼 있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정하고 보통 로그인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디 대신에 이제 이메일을 썼네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하고 로그인 누르는 거죠. 근데 로그인에 성공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에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장할 것은 기본 키에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키에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를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자, 이 기본 키에 해당되는 그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키는 난널 유니크라 그랬죠.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저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그 회원에 대한 나머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멤버스 테이블로부터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유저 아이디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유저 아이디를 저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쿠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1학년 때 이번 수업에 사용하도록 하겠고, 세션에 저장하는 방법은 2학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JSP나 이런 쪽에서는 이 세션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션이지만 우리는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에 대한 업무를 한번 보기로 하죠.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request, authenticate는 인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증을 요청을 하는데 인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웹서버가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웹서버는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그래서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죠. 무엇을 요청하느냐? 우리 멤버스 테이블에 패스워드 암호를 가져와라. 그리고 조건은 방금 내가 가지고 들어왔던 유저 아이디에 가지고 들어온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는지 있으면 패스워드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DB 서버에서 결과가 날아올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자 아이디는 있는 경우죠. 자, else 영역이 되면 여기에는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겁니다. 인정에 실패했어요. 아예 내가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죠. 자, 이제 그 자료가 존재할 때는 내가 가지고 들어온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두 값이 같다면 인정에 성공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정에 실패한 거죠. 그 비밀번호가 불일치하는 그런 형태의 인정 실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인정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NET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과 암호를 입력받아서 그 사람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용자 인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인정 모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인정 모드, 폼즈 인정 모드, 넌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인정 모드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로 인정을 합니다. 즉 내가 그 컴퓨터에 로그인을 했다면 우리가 웹에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주 사용자가 되겠죠. 근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에 로컬 사용자라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윈도우즈 인증 모드가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는 외부 클라이언트가 웹서버 IIS에 접속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인증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 폼즈 인증 모드를 써야 되겠죠. 폼즈 인증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받아서 사용자 인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폼즈 인증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모드는 기본적으로 제공된 인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인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config 파일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웹.config 파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웹과 관련되어 있는 컨피규어 그 구성 파일입니다. 웹 구성 파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웹 구성 파일에 기본적으로 현재 들어있는 것을 보면 내가 디버깅을 했다면 컴파일레이션 디버깅 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HTTP 런타임 타겟 프레임워크가 현재 4.5 혹은 이제 4. 그 윈도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전에 따라서 뭐 4.7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jQuery 매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밸리데이션 컨트롤 사용할 때 얘네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위치 조심하기 바랍니다. system.web 내부에 우리가 요만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웹.config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것과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authentication은 우리가 인정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여기에 그 authorization은 권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정을 받으면 이런 권한이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위에서는 내가 어떤 형태로 인정을 처리해 주겠느냐. 그리고 아래 authorization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권한을 가질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authentication의 모드를 폼즈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폼즈 인증 모드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몇 가지 애트리뷰트 속성을 정의하게 되겠죠. 네임은 로그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패스는 루트, 즉 www 루트 사이에 안에 그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로그인 URL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member login.aspx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기로 하죠. 그리고 프로텍션 올 모든 것들을 다 막아준다 그랬고 타임아웃 30초 그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인증에 실패했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소라이제이션 권한에는 우리가 익명 사용자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deny users equal 물음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deny 거부하다 그런 뜻이죠. users 물음표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거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저기다가 사용자 이름을 명기를 해주는 것이나 그때 우리는 와일드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별표는 모든 사용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익명 사용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별표를 쓰면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가 되면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pp 뮤추얼 코드 아래쪽에 멤버 DAOCS에 그 메서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인증과 관련된 메서드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에 이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반환값은 int 정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0번이면 인증에 성공했다, 1번이면 id가 없다, 2번이면 암호에 불일치했다. 즉 1번, 2번은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같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authentic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할 텐데 입력으로 id와 패스워드 두 가지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결과는 int 정수형으로 리턴을 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0번이면 인증 성공, 1번이면 인증 실패인데 id 없음, 2번이면 인증 실패인데 암호 불일치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인증을 할 때 저렇게 상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런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처리를 했고 2학년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 리턴 값은 0번이면 인증에 성공했다 그런 뜻이죠.
인정에 성공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에 필요한 쿼리문을 실행을 하죠. 그 우리 쿼리문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죠. select password from members, members 테이블에서 비밀번호 가져오는데 조건은 내가 가지고 들어온 아이디에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의 그 정보가 있는지를 가져와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는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또는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유저 아이디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리 어디다 담아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SQL 데이터 리더 속에다 담아두죠. 마이 리더에다가 요 DB맨에 부탁해가지고 이 쿼리 건네주고 이 큐트 리더 메서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마이 리더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 리더에 이제 그 뭔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my reader.reader를 실행을 하는데 값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값이 없으면 1번으로 리턴 값을 바꿔주면 돼요. 이것은 인증에 실패했는데 사용자 아이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존재하면 한 단계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온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2개의 값이 일치한 경우에는 0번 인정에 성공했어요. 2 값이 다를 경우에는 2번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trim and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비밀번호는 보통 한 10자리 정도를 잡아둡니다. 10자리를 잡아뒀는데 내가 여기에 A라고만 넣고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에는 빈칸으로 존재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딱 읽어오면 A라고 내가 비밀번호를 넣었다면 A 그리고 빈칸 9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들어온 패스워드는 A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읽은 것은 A 빈칸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다면 얘 둘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은 항상 다른 값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빈칸을 떼어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trim and를 통해서 우리 A 이후에 존재하는 요 빈칸들은 요만큼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잘라내 버리겠다. 그게 trim and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네요. 그래서 리더 객체 닫아주고 데이터베이스 닫아주고 그 다음에 is authenticate 리턴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정보들 다른 메서드들 필요하면 뒤쪽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코드처럼 0번이면 인정 성공, 1번이면 아이디 없음, 2번이면 비밀번호 틀렸음 이런 정도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이 웹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해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가급적이면 인정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냥 그렇게만 보여줍니다. 2학년 때는 그래서 그 결과를 풀 형식으로 처리해서 인정 성공, 인정 실패 이렇게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요? 요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고 그 총 4줄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이 칸으로 나눠져 있고 또 요만큼이 칸으로 나눠져 있죠. 일단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위치에 글자들은 그냥 글자로 입력하고 필요한 위치에 이제 컨트롤 속성을 주기로 하죠. 저기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는데 id 값을 txt id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주겠는데 그 텍스트 모드를 패스워드라고 해서 입력을 했을 때 글자가 보이지 않고 점점점 찍히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버튼인데 버튼 로그인이라고 표시하고 텍스트에 로그인이라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이블 리절트인데 여기는 그 만약에 인증에 실패했을 때 정보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버튼인데 버튼 레지스터입니다. 텍스트 얘는 회원가입이라고 해놨고 코지즈 밸리데이션을 false로 해두었습니다. 코지즈 밸리데이션 false 뭘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밸리데이션 컨트롤이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ID 값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그 회원가입 버튼은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밸리데이션 컨트롤 하나 추가했네요. 여기에 그 컨트롤 투 밸리데이터는 txt id 값을 주겠고 에러 메시지로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텍스트는 없고 포 컬러로 레드를 줬네요. 텍스트가 존재하면 그 텍스트가 찍힐 것이나 우리가 그 텍스트를 저렇게 비워두게 되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그인 페이지의 그 디자인 코드입니다. 디자인 코드는 이걸 그대로 그 타이핑을 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우리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이용한 도구 상자에 있는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테이블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 소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의 C# 소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줄에 우리가 그 system.web.security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했네요. 여기는 Forms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Forms Authentication 클래스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그 Forms Authentication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경고는 뜨지만 동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Forms Authentication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일단 멤버 DAO 클래스의 객체 MDAO를 만들고 MDAO의 Authenticator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죠. 이미 우리 동작과 관련한 것은 이미 코드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Authenticator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ID 값과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ID나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오센티케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스위치 케이스 문인데 0으로 나오거나 1로 나오거나 2로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 1학년 때는 그 결과를 쿠키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2학년 때는 뭘 쓸 거라고요? 네, 2학년 때는 세션을 쓸 겁니다. 지금은 쿠키에다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forms authenticator.redirect from login page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txt id에 해당되는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고 요 뒤쪽의 값은 그냥 true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1번에 결과가 1로 나왔을 경우에는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번에 해당이 되면 우리 가입되지 않은 사용자가 되겠네요. 2번도 인증 실패인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버튼 레지스터를 누르면 우리가 그 멤버 레지스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우리가 그 인증에 성공을 했을 때 호출되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간단하게 디폴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바디 태그 내부에 지금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만 덜렁 들어있네요. 이 로그아웃은 ID 값은 btn 로그아웃 그리고 글자로는 로그아웃이라고 넣어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소스입니다. 디자인 소스에는 div 태그 내부에 그냥 버튼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뭐 볼 것은 없죠. 자, 다음은 디폴트 ASPX C# 소스 코드입니다. 먼저 7번 위치에 system.web.security를 추가했는데 얘는 forms authentication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드에서는 일단 우리가 뭘 하느냐면 인증을 받은 사용자인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요.
인정을 받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쿠키에 저장을 해둔다 그랬죠. 그래서 쿠키를 이용해서 user.identity.is authenticated라고 하는 얘를 이 애트리뷰트를 속성을 확인을 하면 이제 인정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값이 true면 인정을 받은 경우죠. 저 값이 false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response.write를 통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user.identity.name 그러면 여기에는 user id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user id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당신은 user.identity authentication type 그러면 우리가 인정 모드 세 가지 있었죠. 윈도우 인정 모드, 폼즈 인정 모드, non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어떤 인정 모드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로그아웃을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로그아웃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로그아웃을 처리할 때 여기 위에 있는 폼즈 오센티케이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폼즈 오센티케이션 클래스에서 사인아웃 괄호 열고 닫고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는 그 결과가 그 로그아웃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클리어를 통해서 깨끗이 지워주죠. 그리고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request.url left를 통해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다음 버튼 레지스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userlist.aspx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두었었죠. 우리가 회원가입에 성공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userlist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목록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페이지를 쓰는 것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페이지는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하느냐? 회원가입하면 뭘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한 거죠? 그렇죠. 로그인하기 위해서 회원가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었으니까 member login.aspx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이 로그인 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석을 해제를 해서 실제로 로그인 페이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하죠. 자,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디폴트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실행 결과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아이디가 없거나 뭐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default.as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web.configure에 익명 사용자 금지해 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member login.aspx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라라고 web.configure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web.configure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 페이지가 디폴트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밸리데이션 컨트롤의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다가 패스라고 넣고 뭔가를 비밀번호 넣은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가입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테스트를 넣고 비밀번호를 엉터리로 넣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이어서 로그인에 성공한 실행 결과입니다.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테스트님, 당신은 폼즈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라고 보여줄 거고 로그아웃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로그아웃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로그인에 이제 성공한 거고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 페이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구해서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도 동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코디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눌렀죠.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 입력하지 않고도 클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렇죠. 웹다 컨피그에서 익명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익명 사용자를 차단하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으로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죠. 다음 비밀번호 암호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모든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우리 그 학과 홈페이지를 내 컴퓨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호화 과정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다 컨피그에서 인증 관련해서 환경 설정하는 걸 배웠고, 인증 방식은 폼즈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인증할 때 오센티케이션 인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소라이제이션 권한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익명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증으로 기본 로그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회원가입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두 번째 강의록, 인증의 두 번째 강의록을 이용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네요. 요 깜지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조사해 볼 클래스가 있어요. 폼즈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용할 것입니다만 미리 좀 공부를 해두기로 하죠. 폼즈 오센티케이션에 보면 좀 이름이 긴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해시 패스워드 for storing in configure 파일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름이 긴 게 있는데 저 긴 이름에 대한 그 메서드를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코드에 보면 리퀘스트 URL 래프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 URL 래프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찾아야만 우리가 이 동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HTTP 리퀘스트.url 래프라고 하는 쟤네들을 한번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사용했고 다음 시간에도 얘네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 하나에서는 우리 타임머신의 작가 조지 허버트 조지 웰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조지 웰스가 처음에 이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참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이제 공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옛 서성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자 옛 서성이 이제 교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야만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을 열어야 원하는 것을 얻는 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번 주 2차 시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